네, 반갑습니다. 코인 링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육의 일환으로 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부에서는 캔들에 대한 기초, 그리고 2부에서는 캔들에 대한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캔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캔들. 캔들이라고 하면 해당 기간, 분봉, 일봉, 주봉, 월봉, 그 기간 동안의 가격의 움직임을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캔들은 흐름과 추세를 파악하기에 용이합니다. 자, 캔들의 종류에는 양봉, 매수세가 우세한 양봉, 그 다음에 음봉, 매도세가 우세한, 그 다음에 음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지 캔들,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팽팽한, 이런 캔들의 형태로 크게는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캔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몸통으로 표시되는 이런 어떤 몸통을 가지고 있는 몸통과 그 다음에 몸통에서도 지금이 이게 양봉입니다. 양봉이었을 때 시가는 여기가 되겠죠. 시작했던 금액, 그 다음에 종가는 여기가 될 겁니다. 마무리되었던 몸통의 마무리, 종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꼬리가 있는데, 꼬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당연히 누가 봐도 딱 보이시는 게 여기가 고가, 그 다음에 여기가 저가,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양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에 대해서. 네, 양봉에 대해서 보게 되면, 자,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몸통의 상단은 종가, 그리고 몸통의 하단은 시가, 그리고 꼬리는 저가, 그리고 위에 꼬리는 고가. 그 다음에 흐름 자체가 매수량이 많이 붙어서 전체적으로 사는 사람, 이 종목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 많았다. 이 코인에 대해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럴 때 이런 빨간색의 양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패턴에 대해서 그러면 시작가 여기에서부터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됐죠. 이렇게 올라가서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다시 마무리는 일단 종가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밀렸습니다. 밀렸다가 재차 상방으로 말아 올리고 고점을 찍고 마무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빙 자체가 여기와 여기 자체, 자, 여기와 여기는 굉장히 머무는 시간이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꼬리 형태로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전체적인 물량의 흐름 자체는 여기 몸통 사이에서 많은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봉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몸통의 상단은 오히려 시작가가 되겠고요. 왜냐? 전체적으로 위에서 하단으로 매도 던져지는, 그래서 하단으로 밀리는 힘이 더 컸기 때문에 위에가 이제 시가, 그 다음에 여기 마무리 금액이 종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작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상단으로 밀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매도 압박에 이제 밀린 다음에 재차 말아 올려서 마무리가 되는 이런 패턴이 있을 수 있겠고요. 반대로 처음부터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처음에 밀렸다가 매수세가 다시 붙어서 상단으로 밀었지만 재차 빠지는 이런 패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여기 꼬리가 생성되었다는 건 여기에서 머무는 기간은 짧았고 상대적으로 여기 몸통에 이제 여기 몸통에서 횡보했던 기간은 길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지 캔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 캔들. 자, 도지 캔들은 이제 도지 캔들, 십자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모양, 십자형이죠. 십자형이고, 자, 시가와 종가가 거의 변동이 없었던 겁니다. 변동이 없었다. 그러면 보통 이런 도지 캔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을 때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바로 시작을 하면 여기서 시작되어서 하단으로 밀렸다가 상단으로 올라갔다가 결국엔 여기서 마무리.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굉장히 팽팽하게 거의 무빙이 없다 싶을 만큼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상단으로 처음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재차 여기 라인에서 계속 힘의 균형이 팽팽하게 유지될 때 우리가 도지 캔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번에는 시가, 종가, 고가, 저가 다 중요합니다. 지지저항대로 다 작용합니다. 하지만 종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 종가. 장 마감 시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마지막으로 합의된 가격이다. 그래서 장이 마감을 할 때 마지막 벌어진 치열한 싸움에서의 최종 스코어.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시세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게 종가입니다. 자, 그러면은 양봉의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을 하겠죠. 여기 종가니까, 종가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해서 처음에 상방으로 밀었다가 재차 빠질 경우에는 여기 구간이 이제 지지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차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하방으로 밀렸다가 재차 상방으로 밀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저항으로 작용해서 재차 빠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여기다, 종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봉의 경우도 여기가 지지와 저항의 라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재차 매도량이 나와서 빠질 경우에 빠졌다가 매수세가 붙어서 상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여기가 저항에 부딪혀서 재차 빠질 수가 있고요. 반대로 시작과 동시에 매수세가 붙었습니다. 매수세가 붙었다가 다시 한번 매도량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다시 한번 지지라인으로 작용하겠죠. 그 다음에 재차 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이 종가가 지지와 저항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요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가에 대한 캔들을 여러 가지를 조금 나열을 했습니다. 자, 일단 도지 캔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지 캔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굉장히 거래량을 이제 주면서도 굉장히 팽팽하게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도지 캔들 같은 경우에는 상방으로 올라가건 하방으로 떨어지건 5대5입니다. 5대5. 거의 어떻게 튀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도지 캔들을 반전형 캔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졌는데 아래 꼬리가 짧고 위 꼬리가 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방으로 올라가는 힘보다는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높지만은 그럼에도 여지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마무리가 여기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무빙이 된 겁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재차 지지를 받은 거라면 그러면은 이런 꼬리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재차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요런 여지를 남겨둔다. 음봉이지만 그 다음날 조금 더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은 게 이런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양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꼬리가 만들어졌죠. 꼬리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딱 뚝 잘랐을 때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여기 위쪽에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했을 때 딱 보시게 되면 위쪽으로 좀 더 몰려 있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상방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단으로 떨어질 거를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보다도 이 양쪽 두 개보다도 조금 더 높은 확률로 보는 게 이런 캔들이에요. 이런 캔들.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하단에 계속 뭉쳐 있었던 겁니다. 하단에 뭉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밑으로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식으로 힘의 자체가 상단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거, 이런 경우에는 재차 그 다음날 상방으로 일단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처음 시작했을 때 나중에는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재차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떨어졌다가 재차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스타트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캔들 몸통입니다. 캔들 몸통인데 캔들 몸통으로 봤을 때 우리는 변동폭과 시세폭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런 몸통을 가지고 있는 캔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요런 크기의 사이즈의 캔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장대 양봉의 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폭을 가지고 있는 캔들과 요런 장대 양봉을 가지고 있는 캔들을
봤을 때 이 장대 양봉이 나온 캔들 이후에 하방으로 떨어지던 상방으로 올라가던 조금 더 높은 확률의 어떤 변동폭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작은 이제 몸통을 가지고 있는 캔들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도 여기에 준하는 변동폭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몸통으로 변동폭, 시세폭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캔들 꼬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 꼬리, 방향성, 힘의 방향성의 세기. 자,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방향성과 세기입니다. 자, 세기인데, 자, 몸통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몸통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캔들 경우에는 하방으로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몸통이 맺힐 경우에는 일단은 상단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고, 꼬리, 자, 이렇게 매도량, 이게 음봉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가 시가, 여기가 종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상단으로 일단 밀어 올렸는데 굉장히 강력한 매도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의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굉장히 세게 밀었기 때문에 짧았고 여기에서 계속 맺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망치형이 만들어진 겁니다. 영망치형이 만들어졌고 이런 경우에는 매도세가 강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세 역시도 꼬리의 길이가 긴 경우가 훨씬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망치형이 있습니다. 망치형 역시도 이렇게 꼬리가 있는데 꼬리가 긴 경우가 조금 더 매수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 매도량이 나왔습니다. 매도량이 나왔는데 이 매도량이 나오고 여기에서 머무는 시간을 주지 않을 만큼 강력한 매수세가 붙었기 때문에 이런 꼬리 형태로 남기고 여기 상단에서 맺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상단으로 반전을 이룬다. 자, 이렇게 보셔서 일단 이런 확률로 조금 더 높은 세기로, 높은 힘으로 이런 캔들이 상방으로 좀 더 밀어내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캔들의 기초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캔들 기초 2부, 캔들의 패턴 역시 제작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링크였습니다.